네, MBN증권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중동 리스크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 중심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한가 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시장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초이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몽규 PB 그리고 트리스파트너스 유호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종목 AS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수익률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몽규 PB의 글로비스죠. 마이너스 6%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유호성 팀장의 DMS 마이너스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시장과 함께 좀 밀렸네요. DMS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지난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1350원까지 돌파를 한 후에 소폭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단을 이탈 시에는 일단 한번 나오셨다가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역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가로 제시해 드렸던 9,440원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인데,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칼같이 좀 9,440원 이탈 시에는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440원이면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종가 기준으로 9,400원을 봐야 되는 건가요? 종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대부분 네. 이제 현재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DMS와 그리고 글로비스 이 두 종목 AS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유호성 팀장의 동양텔레콤인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일단은 22일 같은 경우 이제 IR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시너지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양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VSDL이라든가 인터넷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부분이 일단은 동양텔레콤 같은 경우 국내 사업만 하고 있다가 해외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인전자가 해외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합체가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이 올해 매출 한 8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6억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적자에서 네.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양텔레콤과 합병 예정일 것 같다라는 예정인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인가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예. 지속적으로 경인전자라고 하면 아직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3였을 때 콘덴서 마이크라는 부분을 네. 매출로 확 잡혔고요.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트너로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윈윈 전략을 할 것으로 하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애플 5에 마이크폰이 있습니다. 네.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폰 5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군요. 한국카본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카본이 지금 재무 파트너로서 있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이제 PCB 사업을 한국카본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정도 급락한 모습이에요. 매수는 오히려 좀 반등을 확인한 후에 닫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오늘 통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통신 네, 관련주들이요. 근데 오늘 5% 정도 지금 하락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IR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에 네. 대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럴 것입니다.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에 3,7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후에 조정을 받은 후에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00원을 돌파 시에는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한 3,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1,00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1,000원 부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또한 이탈가를 잡아드리겠는데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이 한 870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박스권 저점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70원을 매도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매수 가격을 왜 높게 잡으셨죠? 현재 가격보다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야지만 네. 일단은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봉상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봉상에서 직전 고점 1월 27일 날 고점을 형성한 후에는 대부분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에서 지금 멈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기사가 나오면서 일회성 매물로서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추세가 살아나는 그 부분이 1,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락하던 추세가 횡보를 한 후에 가장 강하게 갔을 때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종목별로 보더라도요. 일단 기존의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도 하락을 네. 했다가 횡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매수가로 잡았습니다. 네, 뭐 수익률이 250% 정도 되네요. 일단 1,000원을 돌파하시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매수하라는 걸 좀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초이스 두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몽규 PB께서는 휠라코리아 갖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 63,400원, 목표가 85,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호성 팀장의 동양텔레콤 매수가 1,000원을 돌파할 경우 또 목표가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